이번 시간에는 상부 멘틀의 운동과 플룸 운동, 두 가지의 멘틀 안에서 지각 아래에 있는 곳에서 일어난 열대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멘틀 대류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백앤어부터 대류 기동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홈즈에 의해서 멘틀 대류설을 설명을 하게 돼요. 멘틀이 움직임으로써 대륙이 움직이게 되고, 그 대륙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지각의 분포, 지구 현재의 대륙의 분포를 구성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멘틀 대류는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느냐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분명히 대류하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멘틀 대류를 일으키려면 어떠한 에너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 첫 번째,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건 멘틀 내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의 붕괴예요. 붕괴열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멘틀이 아주 깊죠. 멘틀의 깊이가 약 2,900km까지, 지각으로부터 지표로부터 약 2,900km까지가 보통 멘틀의 경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대륙 지각 쪽이나 해양 지각 쪽에 따라서 깊이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외과 멘틀의 경계를 약 2,900km, 약 3,000km 정도 되는 깊이 안에서의 상하부에, 멘틀 상하부에 온도차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상하부 깊이에 따른 온도차 때문에 대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에너지원, 그러니까 멘틀은 꾸준히 열을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움직일 수 있는 열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 움직일 수 있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열원은 방사성 물질의 붕괴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상하부의 온도차는 계속적으로 생길 수 있다. 그 상하부의 온도차에 의해서 멘틀 대류는 계속 일어날 수 있다예요. 그런데 이제 멘틀 대류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실제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멘틀 대류에 대한 일반적인 멘틀 대류는 멘틀층 전체에서 대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멘틀층 전체에서 대류 활동이 일어나서 외과 지각 사이에서 이렇게 상승부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우리 흔히 말하는 섭입대, 해구가 있는 이 섭입대 근처에서는 멘틀 대류 하강부가 있고, 자, 이 상승부에서는 우리가 보통 해령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죠. 자, 해령과 해구를 경계로 해령에서는 멘틀 물질이 발산을 하고, 해구 쪽에서는 수렴을 해서 하강하는 곳, 상승하는 곳. 그래서 멘틀 전체에서 이렇게 대류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멘틀 대류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는가 하면, 자,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상부 멘틀의 상부. 자, 이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땐 연약권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멘틀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암석이 아니라면 지진파가 사라졌을 거예요. 어떤 지진파가? S파가. 우리가 이제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지진파의 속도 변화인데, 멘틀층에서는 P파, S파 모두가 잘 진행을 합니다. 그 말은 멘틀이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체 성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멘틀 전체에서 대류가 일어난다 그러면 고체가 어떻게 대류를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 활동이 일어난다. 그 상부 멘틀 중에서도 연약권이라고 하는 곳, 이 연약권은 무슨 상태? 부분 용융 상태. 자, 부분 용융 상태인 연약권, 상부 멘틀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설이에요. 그래서 부분 용융 상태이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의 붕괴 열과 함께 상부 멘틀에 있는 연약권의 상하부 깊이, 이 온도 차이면 충분히 해령 쪽에서 상승, 섭입대가 있는 해구 쪽에서 하강 기류, 그리고 이 상부 멘틀에서는 대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틀 대류는 멘틀 전체에서 일어나느냐, 상부 멘틀 쪽에서 일어나느냐, 지금 현재는 멘틀 전체가 아닌 상부 멘틀, 다시 말해서 상부 멘틀에 있는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서 해령과 섭입대, 해구와 같은 지금 현재의 지형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멘틀 대류에 의해서
다양한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지각 변동도 발생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대부분은 이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 그다음 멘틀 물질이 하강하는 곳에서 화산섬도 만들고 그 화산섬들이 줄지어 특히 해구 쪽 섭입대, 암석공과 만나는 이 섭입대가 있는 곳 쪽에서는 줄지어 호석열도도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화산 활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 그다음에 바닷 가운데의 화산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판의 경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판의 경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멘틀 대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멘틀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곳, 일어날 수 없는 곳에서도 화산섬이 발견됩니다. 그 화산섬이 바로 열점에 있는 하와이예요. 그 유명한 하와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이 하와이는 만들어진 배경이 과연 멘틀 대류에 의한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이나 멘틀 물질이 하강하는 곳이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와이는 열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열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고정된 위치에서 마그마가 계속 솟구쳐 올라오는 곳, 그 부분을 열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지점이 하와이입니다. 자, 일본 열도라고 해서 이렇게 섬이 열지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어느 한 개의 섬에서만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열지은 섬 모두가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왜냐? 그 일본 전체의 섬이 판의 경계부에 있어요. 그래서 해구 근처에 있어서 판의 경계부에서 일정하게 이렇게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와이는 조금 달라요. 자, 하와이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지금 현재 하와이입니다. 이 하와이가 하와이 열도라고 해서 물론 이쪽에 있는 섬들, 여기 섬들이 잘 안 보이죠? 이 섬들이 있어요. 해산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면 디트로이트 해산이 있고요. 여기에 스이코 해산이 있고요. 닌토쿠 해산이 있고요. 오진 해산, 코코 평정 해산도 하나 있고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섬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하와이 열도는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이. 이런 섬들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는 섬들이에요. 근데 여기 다이카쿠지 해산이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다이카쿠지 해산을 경계로 이쪽에 있는 해산군하고 이쪽에 있는 열도군의 경계가 이게 방향성이 좀 달라져요.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현재 화산 활동은 이 하와이 섬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산 활동은 현재 하와이 섬에서만 발생한다.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줄지은, 그러니까 뭐 찾아보시면 되냐면요. 이쪽에 있는 알류산 열도가 이렇게 해서 여기도 섬들이 쭉 있는데 알류산 열도거든요. 이 알류산 열도는 이쪽에 있는 해양판과 이쪽에 있는 대륙판의 경계예요. 그래서 이 판의 경계를 중심으로 이쪽에 섬들이 막 있는데 이 섬들에서 이쪽이 알류산 열도예요. 이쪽이 이제 바닷속에 있는 섬이고 이쪽은 좀 육지 쪽에 있는 섬이고 여기에서 화산 활동이 대부분 다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이곳에서만 일어나요. 자, 이곳이 열점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바다 아래 열점에서 실제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해양 지각이에요. 바다고. 해양 지각 어느 아랫부분에 아주 뜨거운 스팟이 있다고 합시다. 고정된 위치,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위치에서 마그마를 계속적으로 분출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열점이라고 불러요. 이 열점에서 화산 활동이 빵 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화산섬을 이렇게 만들겠죠. 그래서 화산 활동 막 일어나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열점에서 일어난 화산섬이 시간이 지나면, 자, 여기 있는 이게 해양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해양지가 해양판인데 해양판이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근데 여기는 고정이 돼 있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화산 활동이 일으켰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녀석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섬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1번 섬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또 빵 하고 터진 거예요. 새로운 화산섬이 또 생깁니다. 이게 이제 2번 섬.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또 이렇게 이동하네? 그럼 여기에 새로운 섬이 생기고 이동한 섬. 여기 있던 섬은 이쪽으로 오게 되고
이 섬은 다시 빵 하고 터집니다. 쭉 한 지점에서. 그래서 여기 이 섬들, 하와이 열도라고 하는 섬은 화산들이 있어요. 지금은 화산 활동을 하지 않은 화산들이 있고, 물론 해산, 얘네들은 이제 바닷속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쪽은 평지인데 여기가 해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구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수심이 점점 깊어지죠. 이렇게 대륙이랑 만나는 곳이라서. 해수면은 나란하지만 판 자체가 이렇게 끼우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물속에 쑥 잠기게 되죠.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섬이 돼요. 해산이라고 불리우는. 바닷속에 있는 산이에요. 원래는 섬이었을 거예요. 하산 섬. 그런데 바닷속에 있는 해산이 되는 거예요. 어디 근처로 가면서? 해구 근처로 가면서.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해산이고 얘네는 열도, 아직은 섬이에요. 그런데 하산 활동은 현재 하와이에서만. 여기 지금 하와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실제로 하와이와 같은 열도를 만들었다. 자, 이건 분명히 멘틀 대류에 의해서 섭입하는 곳, 그 다음에 발산하는 곳에서 열지은 섬들을 만들어내는데 여기는 이 열지은 섬에 따라서 판의 경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 멘틀 대류 상승부도 아니고 멘틀 대류 하강부도 아닌 거야. 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과연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고 하면 이 열점이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열점의 발견으로 인해서 멘틀 대류설만을 가지고 대륙이 움직이는 것 또는 멘틀 대류 전체를, 판의 운동 전체를 설명할 수 없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점의 발견은 또 다른 멘틀 속에서의 열대류 움직임을 설명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와이 섬과 같은 열점에 의한 하산활동, 하산섬, 판의 경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하산섬 등이 다시 멘틀 안에서 멘틀 대류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죠. 그걸 설명한 이론 중에 하나가 플룸 구조론이에요. 자, 과거에는 이 플룸 운동이 실제로 지구 멘틀 대류설이 나오기 전에는 플룸 운동에 의해서 지각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설명을 했어요. 플룸 구조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멘틀과 핵의 경계예요. 자, 핵이라고 하는 건 과거 초기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열 에너지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멘틀과 핵의 경계에서 아주 지각으로 올라오는 고온의 열기둥이 생긴다. 이 열기둥을 플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지각에서는 이제 냉각된 열기둥. 그러니까 저온의 열기둥이에요. 그죠? 저온의 열기둥이 하강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상승, 하강하는 이 물질 덩어리를 플룸이라고 하고, 플룸에 의해서 플룸 구조론으로 지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플룸 구조 운동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지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을 하면 이렇게 뜨거운 물질들이 상승하는 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뜨거운 물질이 상승하는 곳, 뜨거운 물질이 상승하는 곳, 뜨거운 물질이 상승하는 곳, 이렇게 상승하는 곳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하는 곳도 지금은 멘틀 대류설에 의한 멘틀 대류 상승 물질이 올라오는 곳이지만 플룸 구조로는 뜨거운 외핵에서 뜨거운 물질이 상승해서 현재 해령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일본 같은 경우 아시아 대륙 여기가 일본이죠. 여기가 태평양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륙 지각 쪽에는 하강 물질이 이렇게 존재하는, 차가운 물질이 내려가는 하강 물질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하와이와 같은 경우는 멘틀 대류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와이와 같은 경우도 이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서 하와이와 같은 섬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왜 이 플룸 구조론에 의해서도 여긴 열팽창이 일어나니까 상승하면서 대륙을 양쪽으로 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하강하기 때문에 수축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룸 구조론으로도 멘틀의 움직임을 설명하긴 하지만 멘틀 대류설에 의한 판 운동을 완벽하게 설명을 못해요. 자, 그런데 이 플룸 구조 운동과 상부 멘틀의 대류,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지각들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상부 멘틀의 운동과 플룸 운동을 같이 설명을 하면 지금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운동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히 구분해서 보도록 합시다. 상부 멘틀의 운동은 우선은 활동 영역이 어디냐? 연약권 내에 있는 대류예요. 그러니까 상부 멘틀의 운동은 멘틀 전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멘틀의 상부층에 있는 연약권, 그 연약권이 부분 용융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류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플룸 운동은 멘틀과 핵의 경계에서 물질의 상승 하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플룸 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자, 상부 멘틀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사성 물질의 분계열, 그 분계열에 의해서 상하부 깊이에 따라 온도차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대류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거고, 플룸 운동이라고 하는 건 아주 뜨거운 물질,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과 하강하는 차가운 플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열팽창과 열수축에 의한 대류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원동력이에요. 둘 다 멘틀 대류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플룸 운동과 상부 멘틀의 대류 운동을 섞어 놓고 상부 멘틀의 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형이 해령, 해구, 변환단층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플룸 운동에 의해서는 하와이와 같은 열점,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의 멘틀층부터 올라오는 대규모의 하산활동,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건 플룸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플룸 구조론이 나왔을 때, 멘틀 대류설이 나오기 전엔 플룸 구조론으로 다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플룸 구조론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멘틀 대류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멘틀 대류설로 모두 다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었더니 지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멘틀 대류 운동, 자,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린 지각 이외에 어떤 것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각 안쪽에서 일어나는, 멘틀층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운동들이 지각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지각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멘틀층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만이냐, 아니면 어떠한 뜨거운 물질의 상승과 차가운 물질의 하강으로 일어난 플룸 운동에 의해서냐라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섞어서 설명을 하면 대부분의 지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질학 연구를 통해서 멘틀 물질까지 탐사할 수 있는, 멘틀층까지 탐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전이 됐을 때 지구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멘틀층에서 일어나는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연구해 보시면 실제로 지각의 운동을 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